대한광통신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4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44분으로 장이 마감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전 9시에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6% 넘게 치솟으며 16,520원을 찍을 때 다들 드디어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고점 대비 8%나 밀린 15,190원 음봉 마감입니다. 특히 분봉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게 되면은 오후 12시쯤에 시가도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캔들이 음봉으로 전환될 때 진짜 끝난 건가 싶어서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의 이 등락은 세력이 거래소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만든 의도적인 투자 경고 해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 왜 주가가 16,520원에서 딱 멈추고 음봉으로 이렇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광통신은 투자 경고 종목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24일이 해제 판단일이에요. 자, 이제 공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5번 해제 요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5일 전인 4월 3일 이때의 종가는 12,740원이었고 5일 전인 4월 17일의 종가는 15,580원이었습니다. 자, 1번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이라고 하면은 5일 전날이 이때라고 했죠. 자, 이때 60%면 24,928원이고요. 자, 2번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자, 이거의 2배죠. 25,480원입니다. 자, 오늘 종가는 15,190원으로 이 두 개의 가격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 둘 다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도 볼까요?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이미 지난번 고점인 22,000원 있죠. 자, 여기 이후로 한 번도 이 가격 근처까지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전고점이 22,000원이니까 이 밑에까지만 올려도 투자 경고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아요. 이 공시대로면 그렇죠. 하지만 세력은 왜 굳이 15,190원이라는 이 낮은 가격에서 주가를 묶어두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때문입니다. 자, 이 숫자로만 해제 요건을 다 맞춘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세력이 오늘 전고점 구간인 다시 일봉을 볼게요. 이 22,000원 근처까지 여기까지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거래소가 바보인가요? 얘네 투자 경고 해제받으려고 딱 전고점 밑에서 주가 관리 중이네? 하고 바로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입니다. 자, 주가 관리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면 거래소는 해제를 보류하거나 경고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오늘 16,520원까지 튀어오른 주가를 억지로 끄집어 내려서 T-5, 5일 전의 가격인 15,580원보다 낮은 가격인 15,190원으로 이렇게 종가를 맞춰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더 올릴 생각이 없다, 이제 인기 다 식었다 라고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거래소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투자 경고를 떼버린 뒤에 신용과 미수 물량을 등에 업고 22,000원을 단숨에 뚫어버리려는 이 2차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대한광통신은 지금 주가 조작 의도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량까지 줄이면서 15,580원이라는 가격에 스스로를 좀 묶어둔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익의 극대화는 결국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공시를 분석하고 세력의 계획에 올라타는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결국에 마감이 되었으니 내일 신규 진입은 서두르지 마세요. 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24일에 해제 판단일까지 주가가 15,580원, 자, 17일 기준 종가죠. 자, 여기를 크게 넘지 않으면서 박스권을 좀 형성하는지 이걸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거래량이 계속 죽어있는 게 오히려 세력이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된다면 오늘 저가였던 14,540원을 지지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깨지게 되면 세력의 관리 의지가 꺾였다고 봐야 하지만 이 위에서만 계속 놀아준다면 이건 투자 경고 해제 후 랠리를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깨졌던 시가 15,600원을 다시금 회복하는 순간이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주식은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거래소 세력의 심리까지 읽어야 됩니다. 오늘 12시에 갑작스러운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도망가신 분들 계시죠? 세력이 거래소를 속이려고 짠판에 같이 속으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세력이 경고를 떼어내려고 일부러 죽은 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겁먹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하루하루 걱정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가격들을 좀 말씀을 해드렸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닌데요. 자, 이 투자 경고 해제 요건은 매일 종가와 거래량에 따라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4월 24일 당일의 수급 변화를 읽는 건 이 영상만 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24일 투자 경고 판단 해제일까지 대한광통신의 종가와 거래량 관리 현황을 계속해서 추적할 겁니다. 잠시 제 연락처 하나만 위에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제 번호로 대한광통신이니까 대한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대한광통신 구독자분이라고 연락처를 저장해 둘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에서의 대응 전략들과 지금 여러분의 평단가가 또 다 다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들은 다 가이드일 뿐 여러분의 계좌 상황에 맞는 진짜 타이밍을 제가 아까 저장해둔 이 연락처로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광통신 화이팅, 대한광통신 힘내라, 자,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처음에 주가가 좀 크게 빠지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먼저 급등을 만들어 줬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 있죠. 이 골판지 회사들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건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자, 외로운 건 둘째치고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여기로 대한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내일 오전장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 큰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이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된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현재 전쟁이라는 리스크에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